자, 문재인 대표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대안도 없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한 말입니다. 과연 오늘 오전 11시에 탈당을 선언하던 그 장면, 앞으로 총선까지 이르는 국면에 우리 야당 재편에 중대한 고비가 됐습니다. 직접 그 당시 음성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힘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요, 머물러 있고자 한 힘이 너무나 강력했다. 바로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기득권 지키기 비판으로 들립니다. 자, 채널A에서 국회 팀장을 맡고 있는 심정숙 기자 나왔습니다. 심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답을 좀 주십시오. 안철수 의원 탈당 결국 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탈당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새정치연합과 야당이 살 수 있는 길로 마지막 그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이 안철수 전 대표, 바로 혁신 전당대회를 열자는 거였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걸 끝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당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인데 이걸 거부한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이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주하려는 힘이 너무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힘이 붙인다. 안주하려는 힘은 문재인 대표, 즉 친노 중심의, 친노 주류 중심의 어떤 패권주의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컸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강하게 부딪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일단 이대로 가면 문재인 체제에 특별한 자신이 요구한 전당대회, 혁신 전당대회 없이 간다면 총선 질 것 같고 정권 교체 희망 없다. 뭐 현재에 대한 진단인데요. 네. 얼마 되지 않은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 박성원 의원. 네. 이런 얘기는 사실 정계 입문하기 전부터 얘기를 좀 했었던 거잖아요. 네. 아주 단호한 의지를 내고 있네요. 물론 단호하죠. 네. 근데 본인의 역할을, 새누리당 정권의 확장을 막겠다. 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 이것은 사실은 어떤 탈당과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의 비전을 치고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개념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확장을 막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2012년 대선 출마를 하면서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본인의 새정치가 무엇이고 무엇이 집권의 비전인지를 새롭게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 얘기는 결국은 내가 탈당하는데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이요. 저 당이 아니고 이쪽으로 전방 옮겼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그 야권 지지층에 결국 호소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탈당의 변치고는 굉장히 그 비전과 준비가 좀 설익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주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장면은요, 국회 정론관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정식 회견이었습니다만 마친 후에 기자들이 많이 따라갔죠.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그대로 육성도 공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문 대표께서나 저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때이다.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당을 살리겠다. 그렇게 의지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집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득을 위한 어떤 새로운 대안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짧게밖에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아쉬움도 남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최대한 설득 노력을 다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눈에 띄는 게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는 용산구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지역구를 노원구로 옮겼기 때문에 상계동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갔던 모양인데 그 장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히 공개를 하겠고요. 일단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변과 관련된 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외로운 길로 나갔다는 건데 당장 안철수 의원이 해야 되는 건 뭐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세력을 끌어모아서 일단 교섭단체 만드는 일을 현실적으로는 어떤 급한 일이라고 보고 아마도 단계적인 그 부분을 추진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철수는 왜 탈당을 해야 했는가. 그리고 안철수를 통해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어떤
어떻게 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은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과 어떻게 다르면서도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어떤 집권 노선과 비전 이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기존의 그 새정치연합에서 공천 탈락할 세력 아니면 호남, 비주류 이런 세력들을 긁어 모아서 네. 숫자 불리기에 불과하다면 네. 안철수는 결국은 또 다른 형태의 낡은 정치의 하나의 유산에 불과하다. 이런 아마 그 평가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하고 그러한 참모들과 그러한 세력을 정말 제대로 정제돼서 보여주는 게 급선무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 예상대로 탈당 회견이 있은 뒤에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노, 친문, 반노, 비노, 다양한 곳의 얘기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그동안 정치적 멘토 역할처럼 보였던 조국 교수,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안철수는 중도의 길로 가고 문재인은 진보의 길로 가라. 마지막으로 쿨하게 갈라서라. 결국 조국 교수의 어떤 뜻대로 갈라서긴 갈라섰는데 네. 문제는 갈라서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국 교수의 입장은 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네. 제가 박성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거 하나만 더 보태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이제까지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문재인 대표가 안 된다, 친노가 안 된다는 어떤 네거티브적 메시지를 많이 내놓습니다. 네. 그럼 당신은 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네. 즉 문재인 대표와 친노 세력이 안 된다는 거에 나서 플러스 알파 나한테 오면 나는 무엇을 해줄 것인다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조금 안철수 의원에게 아쉬운 점이고 그런 메시지 플러스적인 어떤 포지티브한 점을 좀 보강을 해가야 그래야 안철수의 새정치든지 공정경제든지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결국 안철수 교수가 정치에 입문할 때 멘토냐 아니냐 그런 논란을 빚었는데 저희 채널A 기자가 윤여준 장관과 통화를 했어요. 아니 이번 최종 회견 전에 직접 전화 통화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좀 뼈아픈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탈당 예견됐던 일이고 안철수가 다시 새정치 아이콘이 되긴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는 상당히 정확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2012년에 네. 안철수가 그 전에 2011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자리를 양보하면서 네. 어떤 비움의 정치 이런 미학으로 사실은 대선 후보로 일약 부상을 했고 그 힘으로 2012년에 기존의 정치 체제와 다른 뭔가의 후보가 될 것이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결국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정작 또 대선 후보 단일화가 된 이후엔 제대로 지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또 행보는 자기 나름의 양당 구도를 타파하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를 내 스스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새정치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걸 접고 기존에 네. 자기가 극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과 통합을 선언해버리고 네. 그리고 더 나가서 통합의 명분이었던 새정치의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초단체의 공천을 배제하겠다. 네.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이겠다고 했다가 다시금 또 슬그머니 이것을 접고 결국 철수를 거듭해온 그러면서 이제는 저 양반이 과연 비전과 정치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실망들을 구체적인 현실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면서 냉혹하게 지지율도 현재 야권에서 3위로 가라앉은 네.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철수 의원이 제야에 있다가 바깥에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든 그 공동 파트너죠. 김한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서 어렵사리 모셔왔죠. 직접 모셔왔죠. 이렇게 막무가내 패권 정치가 기어이 내몰고 말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패배에 쓴 잔이 아른거린다. 참담하다 그랬습니다. 자, 심정 네. 기자. 패배에 쓴 잔이 아른거린다. 패권 정치가 내몰았다. 네. 무슨 이번에 뜻입니까? 그 안철수 전 의원의 이 칩거와 탈당 선언까지 행보를 여당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낸 적이 있냐면 바로 안철수 전 의원 뒤에 김한길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사실은 브레인 역할이라든지 핵심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김한길 전 의원 쪽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김한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굉장히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어떻게 공동 행보를 가지 않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 탈당 행보에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끌어들였거든요. 안 전 대표를. 근데 탈당을 했잖아요. 네. 저런 말을 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깃발을 들지는 않겠지만은 네. 가장 마지막까지 새정치연합에 있다가 나중에 탈당 행보에 합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패권 정치인데 그동안 계속 야권에서 분단하고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건데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반응 중에 하나가 그동안 문재인 대표의 부인과 친구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보 전략을 많이 맡았던 분이 있죠. 손혜원 씨인데 그분도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 측하고 가깝죠. 시원섭섭이라는 단어에 시원이 섭섭보다 앞서는 이유는 약간 섭섭하지만 많이 시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원섭섭하시지요. 이런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약간 알턴니가 빠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저런 그 반응을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손혜원 위원장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씨랑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어서 네. 이 대표적인 문재인의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자, 떠나게 된 안철수 의원이 좀 마땅치 않았겠지만 이렇게까지 반응을 내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세력을 새로 만들겠다. 이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 중에 내가 뭔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박성훈 의원. 네. 정치 입문제 3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동안 못했는데 앞으로의 안철수 의원은 네. 정치 세력 만들기에 성공할 걸로 보십니까? 네.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아까 우리가 예로 들었던 윤여준 전 환경부 네. 장관이 오늘 같은 아까 그 기존의 지금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새정치가 퇴색했다는 비판을 하면서 네. 또 다른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새정치연합보다 하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안철수는 많이 땅에 내려와서 과거의 신비주의가 깨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의 새정치연합이 특히 문재인 대표 체제가 워낙에 국민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정말 민생 현장에 투철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당내부를 우선 통합을 하고 그러한 그 노선을 새로운 노선을 바탕으로 당을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가는 아주 절대절명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만일에 안철수 지금 전 대표가 탈당 이후에 그와 같은 과제를 정말 작지만 차곡차곡 한다면 내년 총선 그리고 더 나가서 대선에서 분명하게 야권의 무게중심을 옮겨갈 수도 있다. 아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단순히 현재로만 판단하기는 이르다. 네. 저희 채널A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그 안철수 전 대표 비서실장 문병호 의원이 뭐 곧바로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탈당계를 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총선 목표에서 제가 여당이 아닙니까 했더니 제1야당이 되는 게 목표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아하. 말해서 새누리당하고 내년 총선은 일단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친노 패권주의와 싸워서 어쨌든 제1야당으로 일단 세력을 키우겠다.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